새벽 2시, 50대 중반의 한 남자분이 제게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퇴직금 전부와 대출까지 받아서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샀다고 했습니다. 분양가보다 비싸게 샀지만 곧 오를 거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고 대출 이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으며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년에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지금이라도 손해보고 팔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들이 똑같은 악몽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진실은 내년 2027년에 이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내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직시해야 할 공포는 금리의 역습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금리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은 금리 시절에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이자가 적었습니다.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2배, 3배로 늘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던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 이것은 재앙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축을 깨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저축마저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팔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집을 급매로 내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대출 비율이 높은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집값의 70%, 80%를 빌린 분들 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합니다.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제공하지 못하면 강제 매각 통보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우스푸어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금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포는 인구 절벽의 가속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래에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 세대가 있습니다. 50대, 60대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0, 80이 되었을 때 누가 우리 집을 사겠습니까? 젊은 세대는 적고 그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지방 도시들에서는 이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료로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관리비와 세금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시작된 이 현상이 점점 수도권으로 번져올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때문입니다.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들이 70세에 가까워집니다. 이분들이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살 사람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 번째 공포입니다. 지역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모든 지역이 똑같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곳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내려갈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가진 집이 어디에 속하느냐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극소수의 핵심 지역은 버틸 것입니다. 최상위층의 수요는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사는 대부분의 지역은 위험합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고 노후화된 지역은 급격히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경기도 외곽, 신도시 중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곳은 더욱 위험합니다. 분양할 때는 화려한 광고로 사람들을 모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생활이 불편한 곳들 말입니다. 이런 곳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런 곳에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 중년들입니다. 직장 생활 30년, 40년 동안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잘못된 곳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 돈 잊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버티자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네 번째 공포는 재건축 불발의 악몽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재건축을 믿고 낡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샀습니다. 왜냐하면 곧 재건축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바뀌면 가격이 2배, 3배가 될 거라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재건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담 등 문제로 싸웁니다. 건설사를 구하지 못합니다.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 사이 건물은 더 낡아갑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수도관이 터지고 외벽이 금이 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를 사지 않습니다. 노인들만 남습니다. 슬럼화됩니다. 재건축은 영원히 오지 않을 꿈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재건축 불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날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무산된 단지들의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곳에 투자한 사람들의 절규가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공포는 세금 폭탄입니다. 정부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수는 부족합니다. 어디서 세금을 거둘까요? 부동산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계속 오를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유세가 급증합니다. 임대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섭습니다.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세금이 1년에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집은 있어도 현금이 없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두려우실 것입니다. 절망스러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최대한 갚으십시오. 이자 부담을 줄이십시오. 금리가 올라도 견딜 수 있게 만드십시오. 필요하다면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빚 없이 사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부동산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예금, 적금, 안전한 채권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응급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현금이 있으면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외곽이나 노후화된 곳에 사신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고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역세권, 학군,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버팁니다. 나쁜 곳에서 버티는 것보다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네 번째는 실수요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투자, 투기를 잊으십시오. 내가 살 집을 가지십시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집을 마련하십시오. 집값이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카페에 넘쳐나는 부동산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수료를 받고 특정 물건을 홍보합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년은 분명 어려운 해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거센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침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 한 방에 인생 역전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지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잃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은 30년, 40년을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들입니다. 그 노력으로 모은 재산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년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두려움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경계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하고 안전한 내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